안녕하세요. 언어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10개의 강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제가 선정한 10번째 주제는 언어로 완성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언어에 대한 생각 없이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하라는 말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언어로 완성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리승만 각하 이렇게 했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 혹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다음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각하가 대통령 다음의 호칭어로 없어지게 된 것, 존칭어로 없어지게 된 것은 노태우 대통령부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87년에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대통령인데요.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보통 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권위주의를 청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각하라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각하가 바로 없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태우 대통령 각하 이렇게 각하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썼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이 완전히 사라진 건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 인수위원회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더 이상 공식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사용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 이후 대통령 각하는 역사의 표현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2007년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이 부활하게 됩니다. 2007년 이덕화 씨는 이명박 대통령 캠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각하 힘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문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통령 각하라니 아직 대통령 후보자인 사람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각하의 부활은 2014년입니다. 2014년 12월 7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이 초대한 오찬에 참석합니다. 참 어려운 나라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먼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보도를 타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 각하라니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2월 25일 이완구 대표는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이해찬 의원은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는 각하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완구 당시의 국무총리는 답변을 합니다.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 사실은 많이 쓴다. 그런데 그거 불편하다면 앞으로 안 쓰겠다. 이렇게 말이죠. 도대체 각하가 뭐라고 쓰자, 쓰지 말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전통사회의 존칭의 위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높은 존칭은 폐하였습니다. 이 폐하는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존칭이었죠. 그리고 왕에게는 전하, 그리고 낮은 귀족들에게 하파, 그리고 각하라는 존칭이 사용되었습니다. 폐하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존칭이 각하였으니까
이 각하라는 낮은 존칭을 과연 대통령에게 사용하는 거, 이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이 각하라는 표현, 신분제를 전제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이 각하라는 표현의 문제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950년대에도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님께서 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사임 청원서 안에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각하라니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니까 각하 안 쓰면 되니까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대통령은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은 클 때, 거느릴 통, 다스릴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거느리고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느리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거느리다의 첫 번째 뜻은 부양해야 할 손아랫 사람을 데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하나 군대 따위를 통솔하다, 이끌다, 이런 뜻을 두 번째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다라는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다스리다라는 뜻의 첫 번째 풀이는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하다,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스려지고 거느려지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존재라면 민주주의의 정신을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 국민들의 대표를 부르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프레지던트입니다. 이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꼼꼼히 톱아보면 preside, 즉 앞에 앉아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프레지던트를 한국과 일본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번역했고 중국에서는 총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거느리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은 이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번역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대통령의 유래를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우리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81년입니다. 1881년 일사집약이라는 책에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사집약에 미국 대통령이 충격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사집약을 저술한 저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일본의 신문에서 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각주를 답니다. 곧 국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이죠. 일사집약과 함께 대통령은 조선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19년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헌법에 준하는 임시정부 헌정의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지금의 헌법 1조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잠깐 표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1919년과 지금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 민주공화국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대한민국 대표, 줄여서 대표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 너무 흔하지 않나? 너도 대표, 너도 대표.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을 대표라고 부른다고?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흔하면 안 되죠? 권력은 나누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독점적 표현은 독점적 권력을 상징하게 되게 됩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표현이죠.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학교의 대표도 프레지던트, 기업의 대표도 프레지던트,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니까 대표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이게 왕조주의적인 전통에서 대통령은 왕이다 라는 의식이 대통령에 대한 전용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은 우리의 대표인데 우리가 거느려지고 다스려지는 존재처럼 느끼게 하는 이 대통령이라는 표현,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왕조주의적 표현들이 지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제가라는 표현입니다. 이 제가라는 표현은 왕이 직접 안건에 어세를 찍고 결제하여 허가하던 일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결제라고 하면 충분한데 대통령과 관련되는 표현이 있으면 늘 대통령의 제가를 받다, 제가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대표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지 대통령이라는 독점 표현과 함께 왕조주의적 표현들이 그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대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사실 대권은 왕이 지녔던 큰 권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는 사람을 대권에 도전하다, 대권을 꿈꾸다 라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상하관계로 위아래로 생각하는 많은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금일봉을 전달했다. 그러면 무엇을 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달하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2016년 12월 올해의 한자성어로 뽑힌 군주민수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은 과거에 사용된 말이죠.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2016년 탄핵정국 속에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군은 배고 민은 물이다. 그러니까 배는 왕이고 백성은 물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지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말로 군주민수라는 그런 표현이 과거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군주민수를 정치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군주민수를 늘 생각하면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주사회에서 배가 과연 정치인일까요? 사실 민주사회에서 배는 국민입니다. 과거 시대에 임금이 주인이었다면 우리 사회 주인은 국민이니까 군주민수의 군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배가 아니고 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잘못해서 물을 잘못 뽑으면, 그러니까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대한민국 호가 좌초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새겨야 하는 그러한 경구로 국민들이 새겨야 할 경구이지, 이것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물이고 자신들은 배다.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자. 이런 경구로 새겨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가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지향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잘 담겨 있는지 민감하고 예리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셨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잘 담겨 있는 언어를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생각 함께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